옥체입니다. 오늘 방금 전까지 유튜브를 좀 할까 말까 잠깐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뭐 사실은 예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건데 이제 때가 돼 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방금 기도를 했죠. 그냥 솔직하게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했더니 하나님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막을 수 없다. 그래서 그렇구나 했어요.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건데, 한반도는 이 시나리오가 다 있습니다. 제 방송을 이전부터 보신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좀 감이 오시겠지만, 그래서 그 시나리오를 좀 바꿔보려고 지금까지 유튜브를 좀 한 건데, 사람들은 저를 오해하죠. 그냥 제가 죽으면 되겠거니라고 생각하고 사는, 고립시키고 계속 말라가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그런데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무엇보다 급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근데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늦은 것 같습니다. 이미 플랜은 다 나왔고, 오늘 낮에 생각 잠깐 하다가 그냥 짜증이 나서 막걸리 한 잔 했더니 마왕이 그러더라고요. 너는 왜 이렇게 욕심이 없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욕심 가질 게 뭐 있겠냐, 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거, 내 욕심 뭐가 필요하겠냐. 근데 그러고 나니까, 그런 마음을 품고 나니까 하나님이 플랜을 보여주시네요. 이전부터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돌아가겠거니라고. 근데 결국은 한 번은 거쳐야 되는 과정이네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이 방송이 아마 이제 제가 잠깐 모습을 좀 감출 시기가 온 것 같은데,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무슨 얘기냐면 이제 한반도에 변화가 옵니다. 다만 제가 이제 이태껏 컨트롤하고 싶었던 거는 사람이 많이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깨워서 그래도 한 명이라도 좀 깨어나게 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없어지는 걸 막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 욕심 같아요. 사람들은 깨어나지를 못하네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다 속고 있다고. 누누이 얘기 드리잖아요. 트럼프 믿으라고. 근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트럼프를 믿으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제 바람은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 나라를 끌고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임기 시작되고 나서도 계속 응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쪽 뜻은 다른가 봐요. 근데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우리나라 군인들 얘기입니다. 처우가 너무 안 좋죠. 직업군인들, 특히 하사관들. 왜냐하면 이 장교는 내무반 생활을 안 해봐서 이 사병들 마음을 모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군 시절 때는 장교들은 자기네들끼리 밥 먹었어요. 사병은 사병끼리 밥 먹고. 전 되게 웃겼죠. 장교가 이 전시에 이 자신의 사병들을 컨트롤하려면 같이 먹고 뒹굴고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장교라는 건 뭔가. 그러면서 이 중간 완충지대로 장교와 사병을 잇는 다리로 우리 때는 하사관이라고 불렀어요. 뭐 상사, 뭐 하사, 중사, 상사, 뭐 원사, 뭐 이런. 그래서 원래 전시임관이라고, 전쟁이 발발하면 이 하사관들이 장교로 계급이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병 월급이 많이 올랐는데 하사관 월급은 안 오르죠. 이러면 사람이 사명감이 있다가도 딴 일 알아보죠. 굳이 대접이 이런데 내가 나라를 왜 지켜,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리고 군인들이 잘 모르는 게, 군인연금은 박정희 때 만들었습니다. 그때 박정희가 퇴역 군인들이 너무 힘들게 사는 현장을 보고, 아, 이거 잘못됐다. 나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노후가 불안해서 되겠냐 해서 군인연금을 만든 게 박정희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박정희가 자서전 책 이름이 그것이요.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그런데 이제 재평가를 좀 해야 될 시기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 참 많은 얘기에 의해서 너무나 저평가가 됐었는데, 그래서 뭐 왜 가장 노골적으로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뭐 기집애 끼고 술 먹다가 죽었다고. 그런데 당신들은 그 자리에서 무슨 대화가 있었는지 몰라요. 다 추측할 뿐이죠. 사실은. 트럼프한테 고마웠던 점은 우리는 계속해가지고 핵을 만들고자 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일본하고 짜옹을 하고. 그래서 문제가 됐었던 건데, 이재명이 집권을 하자마자 트럼프가 핵잠을 풀어줬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한테. 트럼프가 의도한 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몰라요.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고마움을 받은 친구한테는 언젠가는 신세를 갚을 때가 온다. 그래서 이번에 그 해협에 파병하라는 얘기도 아마 그런 식으로 트럼프가 우리를 한번 시험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트럼프가 전쟁을 시작도 안 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미국이 무기가 지금 미사일이 없다고. 근데 미국의 무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무기가 아닙니다. 진짜 무기들은 최첨단 무기예요. 그거를
지금 본론으로 까서 보여주느냐, 아니면 재래식 무기로 정리하고 끝내느냐, 지금 그 갈등을 하고 있는 게 트럼프입니다. 그것만 알아두세요. 그 외에 이전에 제가 페이스북 할 때 제가 글 쓴 거 기억하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군정 체제가 시작된다는 거를. 아마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 트럼프는 마지막으로 김정은한테 지금 딜을 하고 있습니다. 죽거나 수교하거나. 김정은도 알아요. 근데 미국에서 계속 시간을 줬는데 김정은이 욕심이 많았죠. 그래서 아마 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네타냐후는 죽었습니다. 제가 얘기한 그 가짜 이스라엘, 그 세력이 이제 뿌리가 뽑히고 이란 마무리되고, 그리고서 이제 우리한테 변화가 오는 시즌이 이제 시작됐는데, 사람들이 전혀 몰라요. 아마 군정 시작되고 이러면 우리나라 해병대가 큰 역할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플랜 나가는 걸 좀 봐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군정 시작되면 의료용 대마나 뭐 마리아나 합법화 같은 거는 그때 아마 다 풀리겠죠.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왜 매번 방송마다 마약 얘기를 이렇게 하냐면, 이게 지금 이 이면 세계에서 지금 너무 퍼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지금 마지막 이게 지금 우리나라한테는 골든타임 시간이 지금입니다. 이 시점에서 마약을 어느 정도 정리하지 못하면 우리도 무너져요, 마약 전선에서. 근데 이미 골든타임은 온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선택하실지가 좀 이제 선택하셨으면 좋겠는데. 변화가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저를 고립시키고 돈줄을 막아서 그냥 죽이면 그냥 끝날 줄 알았죠.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 버틸지는 몰랐나 봐요. 근데 저라고 쉬었겠습니까? 맨날 목숨을 걸고 버텼는데. 지금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얘기예요. 이제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는 정말 걷잡을 수가 없어져요. 그래서 지금까지 시간을 끌어온 겁니다. 한 명이라도 깨어나라고. 그런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아무튼 하나님이 막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저도 미련을 잡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이 문재인 일당들이 장악했었던 대한민국 안에서 얼마나 많은 분열과 그리고 반목이 있었는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어차피 한 번은 나라가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이런 주제 저런 주제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해 왔는데 생각보다 깨어나는 속도가 늦네요. 그래서 이미 진도는 시작이 됐고, 한반도 플랜은 시작됐고, 그래서 곧 통일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누가 미쳤는지는 지켜보시죠. 다만 예정된 운명을 막을 수는 없다는 어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가 되게 저렸어요. 아프고 한동안. 그게 무슨 심정이었냐면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습니다. 이 무너지는 댐에 이 균열이 생겼는데 거기에 작은 구멍이 생겨서 물이 이렇게 나오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팔뚝 넣어서 막고 있었던 그런 심정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제야 비로소 막을 수 없으니 지켜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손 털고 미련 버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대로 따르기로 아까 결정을 했어요. 사람을 어떻게든 저는 생각을 좀 바꿔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네요. 많이 안타깝습니다. 속상하네요. 마음이 속상합니다. 그러게 나 좀 도와주지. 나 힘들 때 나 좀 도와주지. 왜 이렇게 나 모른 척했니? 내가 죽기만을 왜 이렇게 기다렸어? 내가 죽는 게 좋은 게 아닌데. 답답한 사람들. 늦었어 이제. 내가 지쳤고 할 만큼 한 것 같다 진짜로. 근데 안 깨어나더라. 안 깨어나더라. 깨어나길 바랬어. 살아야 되니까 사람들이. 당신들 다 속았어. 그런데도 속은 줄 몰라. 그냥 어떻게 해? 그냥 죽을 수밖에 없지. 내 뜻이 아니오. 난 충분히 시간을 벌었어. 근데 미국 쪽에서 진도가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지. 그래서 다가오는 것들은 뭐 감당하셔야죠. 죽었어. 받아들이시고. 안타깝다. 한반도가 마지막 시험대에 올랐어 이제. 대통령은 내가 무슨 소리 하는지 알 거야.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의 힌트는 없다. 이젠 대통령님이 알아서 결정하시고
알아서 하실 일인 거지. 나는 더 이상 참견할 수도 없고 더 이상 내가 얘기할 수도 없다 이제는. 그러네. 아무튼 이 또한 또 우리나라가 한번 거쳐가야 될 어떤 그런 과정이니 잘들 버텨보시오. 말 그대로 이제 개벽이 시작되는 것이니 시간이 없네. 어쩔 수 없다. 오늘은 짧게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기도하고 나서 맥이 탁 풀렸어요. 왜 그 박찬욱 영화처럼 어쩔 수 없다처럼 저도 그냥 저의 사명을 받들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피해 다닌 게 아니라 내가 내 사명을 받들면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 무슨 일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망설였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 버텨왔던 거고, 그게 마치 성경에서 천사와 줄다리기 하는 그 심정이랄까. 근데 아무튼 이제 하나님한테 맡겼으니 이제 팔은 더 이상 안 아프겠네요. 병원 갈 돈도 없고 해서 계속 파스를 붙이고 있었는데 이 파스도 이제 안 듣고 너무 아파가지고 했는데, 아무튼 이제 저에 대한 기억은 지우십시오. 저는 좀 있는 힘껏 한번 지금까지 해봤는데 역부족이네요. 솔직히 내 한계가 여기까지였나 싶어요. 그래도 여기까지 의지로 버티고 올 수 있었던 것도 저는 참 나름대로 피똥 싸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 모든 거를 다 막을 수 없다 하시니 어쩔 수 없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요. 트럼프 믿으세요. 그리고 진실은 승리합니다. 이제 받아들이고 진도 나가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모르고 있었던 거, 속았던 거 다 오픈되고 할 거니까 여러분들 잘 감당하세요.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